자, 이어서 4번 가볼게. 자, 이제 4번은 그래프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 비율 관계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봐. y는 k. 봐. y는 k라는 직선 어떻게 생긴 직선이니? X축하고 평행이에요. 그렇지. x축 평행.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요 기본기 잘 하고. 자, 그런데 y는 a의 x제곱 그리고 y는 b의 x제곱. 그러니까 그래프를 지금 우리 문제에서도 주어지다시피 자, x축, y축 원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선생님 그린 것처럼 봐. 어쨌든 얘가 지나는 정점은 0,1은 확실하단 말이지.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느냐? 하나는 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더라 이 얘기인 거지. 됐니? 그래서 지금 여기가 y는 a의 x제곱 y는 b의 x제곱 이렇게 지금 준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자, 얘들아 봐. a랑 b 둘 다 일단 뭐보다는 크니? a와 b 둘 다 뭐보다는 큰 값이니? 0. 미치잖아. 그럼 당연히 0보다는 크겠지.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밑 조건 생각해봐. 밑이 요렇게 있는데 0보다는 큰데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잖아. 1. 이거 그럼 1보다 커. 그렇지. 1보다 큰 밑이야. 아까 연습했잖아. 증가함수가 되는 지수함수들이야. 둘 다 일단 1보다는 커. 그럼 또 물어볼게. 그럼 둘 다 1보다 큰데 A가 더 큰 값이야? B가 더 큰 값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는 Y는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Y는 3의 X제곱이야. 그럼 누가 하나는 2고 누가 하나는 3이고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그지? A하고 B 중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A가 커. B가 더 큽니다. 자, 다시 한번 봐. 복습 잘해야 돼. 이거 기본형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어떻게 할 거야? 함수 막 옮겨가지고 막 교점 잡아서 막 방정식, 부등식은 어떻게 풀려고? 봐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랬잖아. 봐. 이게 y는 b의 x제곱이고 y는 a의 x제곱인데 a, b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누구다? 여기에 x가 1이면 1제곱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a면 그지? 여기가 a면 1 대입했을 때 y가 여기 a의 1제곱이 a니까 여기 이 점의 y 좌표가 a인 거야. 여기 1 대입했잖아. 1 쭉 대입해봐. 1 대입해봐. b의 1제곱은 자기 자신 b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y 좌표가 b인 거라고. 누가 더 크니? b가 더 큰 거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 봐봐. 여기가 y축이잖아. 여기가 y축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원점 0일 거 아니야.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어딘가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1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1을 대입했을 때 더 위에 있는 게 더 큰 값이 되겠구나. 그렇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니? 자, 어쨌든 B가 조금 더 클 거야.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야? Y는 K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준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Y축하고 만나는 점이 C, 그 다음에 Y는 BX제곱하고 만나는 점이 B, Y는 AX제곱하고 만나는 점이 A, 요렇게 지금 점을 준 건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AC 선분 대 BC 선분이 얼마다? 4대 3이다.
이걸 잘 기억하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컨셉을 볼게. AC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AC의 길이를 국어적으로 말로 한번 얘기해 볼래? 말로. ACO. AC의 길이를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래? 그 Y는 AX 그래프에서 Y에 K를 없을 때 X를 적고. 자, 맞아. 맞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그냥 그 고지고대로 얘기했잖아. 우린 설정을 해야 되거든. 설정을. 그러면, 그게 어느 점이야, 결국? 그게 결국 어느 점이야? 여기 Y에 K를 넣는 게 어느 점이야, 결국? 그래, A점이잖아, 이 교점. A의 무슨 좌표? 여기인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디부터 시작했으니까? 0.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시작하는 점이 1이야. 1부터 3까지 왔어. 그럼 거리를 3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거리를 잴 때 좌표 두 개가 따로따로 주어지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게 거리잖아. 그럼 요거는 거리가 2란 말이야. 근데 얘는 시작점이 누구야? 원점. Y축에서 만나는 점이 C잖아. 맞지? 그치? 이거 X좌표가 0인 거야. 시작점이 0이기 때문에 X좌표 자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거리 자체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길이가 얼마다? 4에 해당되는 길이가 되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BC는 그럼 뭐겠어? BC는 여기서 그지? BC는 요만큼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맞냐, 맞니? 그럼 얘도 심플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아까 이거 할 때 뭐 넣고 이렇게 안 하고 누구의? B. 그래, 누구의? B의 X좌표. B의? BC의 거리, B의? X좌표. 그렇지. B의 X좌표. 여기까지가 왜? 시작이 어디니까? 0이니까. BC는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고. 맞니, 안 맞니? 알겠어? 그 다음에 AC는 여기부터 AC는 여기까지 여기하고 똑같은 거고. 맞니, 안 맞니?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4대 3이다. 그럼 이걸 또 잘 봐야 되는 게 봐봐. 비율로 주면 이 비율이 진짜 길이니?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비율이 4대 3이면 실제 길이도 4하고 3이야? 아닐 수도 있다고. 8하고 6일 수도 있고. 맞니? 12하고 9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설정할 때는 그럼 뭘 해야 된다? 비례상수를 써야 된다. 얘를 4K로 놓고. 맞니? 얘를 3K로 놓고. 요렇게 써야 되는 거야. 설정을. 이해가 됐니? 그렇게 해야 실제 길이가 4K, 3K니까 비례식으로 쓰면 K가 비례상수가 약분되면서 4대 3이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 문구가 이렇게 그림에 표현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프 관련된 거. 그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X는 P가, 자, 직선 X는 P가 나왔어. 이게 Y는 B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9가 된대. 근데 X는 P가 곡선 Y는 AX와 만나는 점의 Y좌표는 얼마일까? 됐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자. 봐봐. 4K, 3K를 넣었어. 근데 그게 Y 값이 어떤 거야? 아까. 똑같은 거야. 맞니? 자, 이거 우리 구분되게 할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설정하다가 살짝 실수한 게 여기 문제에서 Y는 K하고 만난다고 했잖아. 근데 이 K하고 이 K는 다른 거지. 이건 지금 아까 선생님이 비례상수 때문에 쓴 거고. 맞니 안 맞니? 그럼 요걸 바꿀게 우리가 그냥.
아까 위에서 K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바꾸자. 자, 그럼 우리 비례상수를 뭐라고 할까? 지금 여기 P도 나중에 쓸 거고, 뭐 K도 썼고, A, B 다 있으니까 여기를 그냥 우리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럼 여기는 4알파 좌표고, 여기는 3알파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그럼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4알파를 대입한가? 그럼 아하, A에다가 4알파를 지수로 넣으면 된다고, X좌표에. 근데 그게 Y 값이 K인 거야. 근데 그게 이 B에다가 누굴 넣었어? 3알파를 넣었어. 맞니 안 맞니? 그렇게도 K가 똑같아. 그럼 어때?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 봐봐. 그러면 이 알파 제곱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되겠지. 맞잖아. 양변에 요렇게 양변에 알파분의 1제곱 알파분의 1제곱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아하, A의 4제곱이 B의 세제곱과 같다. 요런 거야. 그게 비율 관계로 공식처럼 바로바로 쓰는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외우기가 힘들면 이렇게 쓰면 돼. 너무 복잡하지 않아. 차분하게 써주면 된다. 알겠니? 자, 이 관계가 있는 거야, 지금. A, B 사이에, A와 B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지금 봐. 물어본 게 다시 그려볼게. 새로운 거야. 다시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고 급하게 가는 게 Y는 B의 X제곱이야. 완만하게 가는 게 Y는 A의 X제곱이야. 이번에는 누구랑 만난대? X는 P라는 점과 만난대. 근데 X는 P는 어떻게 생긴 거야? Y축에 평행한 거란 말이야. 이게 X는 P라는 직선인 거야. 그럼 여기 X좌표가 무조건 뭐란 얘기야? P라는 얘기인 거야. 맞니 안 맞니?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직선이 누구랑 Y는 B의 X제곱이랑 만나는 이 점, 그 점의 무슨 좌표가? 그 점의 Y좌표. 아, 이 점의 Y좌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문제에 지금 안 그려져 있는 거야. 이 그래프는 그려져 있잖아. A, B가 어딘.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C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D라고 한다면 맞니? 이 C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얼마다? 9예요 라고 지금 힌트가 주어진 거야. 근데 그게 A의 X제곱하고 만나는 Y좌표, 즉 이 점의 Y좌표,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 Y좌표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야, 이 문제에서. 됐나? 자, 확인해 볼게. 자, 가보자. 자, 그럼 여기 똑같은 P를 대입한 거야. P를 대입한 거야. 그럼 아하, B의 P제곱, B라는 요 X값에다가 P제곱을 하면 Y좌표가 얼마다? 9구나.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물어본 게 뭐야? 이 식에다가 P를 대입한 거야. 교점. 맞지? 그지? X에다 P를 넣으니까 A의 P 값이 그게 Y좌표인데 그게 얼마냐? 그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구해야 하는 이 값을 찾아라. B의 P제곱이 9일 때 A의 P제곱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근데 아까 뭘 쓸 수 있는가? 이 조건을 쓸 수가 있었던 거야. 첫 번째 그림에서. 그럼 봐. B의 P제곱이 9다. A의 P제곱이 얼마냐 물었잖아. 그럼 양변에 똑같이 뭐 해주면 되겠어? 이 모양을 쓸 수 있잖아. 이 모양이 나오면 내가 이거 숫자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양변에 뭐 해주면 되겠어? 잘 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모양이 얘야 지금. 이 조건이 첫 번째 그림에서 주어진 조건이었어. 그리고 요 조건도 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모양이 나오고 싶은 거야. A의 P가 지수로 들어간 모양, B의 P가 지수가 들어간 모양이 내가 지금 찾으면 된다고. 양변에 뭐 해주면 되겠어? 3분의 1승을 하면 이게 나와? 4분의 1제곱 하면 이게 나와? 그 3분의 P.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모양인데 써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얘랑 얘란 말이야. 얘를 바꿔서 이 모양이 나오게끔 내가 맞춰줄 거라고.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양변을 지금 3분의 P제곱을 걸어주는 거야. 강제로.
얘는 중요하지 않아. 분수 나와도 상관없다고. 분수가 나와서 뭐 쫄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지금 이제 뭐 초딩, 중딩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 얘가 세제곱이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가 돼? B의 P제곱이 됐다고. 근데 그게 뭐야? A의 지수대로 하면 3분의 4P라고 하면 돼. 맞니?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지수법칙 생각해봐. 지수끼리 곱하기를 하면 P제곱을 먼저 하고 그 상태에서 3분의 4제곱을 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인 거야. 이 값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인 거야. 이 값이.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인 거야. 맞나 안 맞나?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한 거야? 문제에서 아까 9라고 힌트가 주어졌던 거야. 그런 계산 끝났잖아. 아, t에 3분의 4제곱을 했더니 얼마였다? 9였다. 됐지? 그럼 양변에 이제 뭐 해주면 돼? t 자체가 답이니까. 이 t 자체가 답이니까. 양변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4분의 3제곱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1제곱, 약분, 1제곱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얘는 얼마다? 9는 얼마? 3의 제곱. 그거의 몇 제곱? 4분의 3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니까 3의 2랑 곱하면 2분의 3제곱. 맞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제곱 루트니까 루트 안에 몇 제곱 있는 거야? 2분의 3제곱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얼마? 27이니까 9, 3, 27. 3루트 3이 된 거야. 3의 제곱은 빠질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문제가 조금 길었지만 꼼꼼하게 설명해 준 거야.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고 변형 문제를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 집중. 자, 5번. 바로 갈게.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이고 B가 있고 0이 있고 A가 있고 1이 있어. 맞니? 자,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B가 있는데 그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 Y는 A의 X제곱인데 플러스 B라고 생겼대. 얘가 지나는 4분면을 다 써보란 얘기야. 그림 그려보자. 잘 봐. 일단 A. 여기서 무슨 역할이니? 미치잖아. 미치 어떻게 됐단 얘기야? 0과 1 사이다. 그러면 아까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형 생겨봐. 어떻게 생긴 거겠어? 기본형. 기본형 어떻게 생긴 거야? 감소함수 요렇게 생긴 거라고. 여기는 항상 무슨 점이야? 0,1이라고. 맞니? 그런데 지금 얘를 뒤에 B만 써놨지?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을 같이 곁들여봐. 무슨 꼴이야? 기본형 y는 a의 x제곱 이 기본형을 y축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하는 거야. 맞니? 근데 b가 지금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인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위로 올려야 돼? 밑으로 내려야 돼? b의 범위를 보니까? 내려야지. 그렇지. 맞지? 봐봐. 여기에 b만큼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고 해서 음수가 아닌 게 아니야. 맞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가 뭐 음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고 해서 음수가 아닌 거야? 아니잖아. 이 a 자체가 음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b 자체만큼이야. 이거는 플러스 b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 부호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는 b만큼 그냥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b만큼이 실제로는 뭐였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뭐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이런 개념이야. 그럼 실제 이 그래프는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잖아 지금. 맞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잖아? 무슨 얘기일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걸 다 뚫고 내려가지는
못한다는 뜻이야.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게, 예를 들어서 B 자체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이야. 그럼 평행이동할 때 얼만큼 내려간다는 얘기니? 이거를 뚫고 이만큼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야. 맞니 안 맞니? 근데 그거를 뚫어 못 뚫어? 못 뚫는다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여기 원점부터 요 y까지가 1이잖아. 0,1은 무조건 지나는 거잖아. 0제곱이면 무조건 1이잖아. 근데 내려와도 얼만큼?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만큼 맞지? 그지? 그렇게 내려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 개형, 최종적인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됐겠어? 요렇게 있을 때. 원래는 요렇게 와서 x축이 정근선이고 여기가 1이었어. 근데 내려오는 게 1보다 더 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1보다는 작게 요만큼 내려오겠다. 이게 이 얘기야. 지금 뭐 4분의 3만큼 뭐 3분의 2만큼 내려올게요.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내려오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일단 뚫기는 뚫는데 여기를 뚫는 게 아니라 요렇게 뚫고 내려오겠네. 원래 x축이 정근선이니까 맞지? 그지? 그럼 정근선도 똑같이 내려오겠네. 요렇게. 무슨 뜻이야? 1에서 내려온 만큼. 그럼 0에서 정근선도 요만큼 똑같은 평행이 되니까 똑같은 비율로 내려올 거 아니야. 똑같은 값으로. 그지? 그래서 초록색 지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 2 지나고 여기 1 지나고 뚫고 나와서 4 지나고 됐나? 그래서 1, 2, 4 사분면.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6번 볼게요. 6번 바로. 자, 6번은, 자, 보세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지. 그지? 자, y는 8의 x제곱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식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된다. 8은 선생님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y는 2의 x제곱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거야. 이건 알겠어? 생각해봐. 우리 처음에 애초 이런 모양 기본형 쓰는 걸 생각해봐. 지수함수의 기본형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a의 x제곱, 요게 기본형이야. 그럼 일단 위에 올라가는 모양이 그냥 x잖아. 맞지? 그지? x라는 모양을 지수로 가졌을 때 x라는 모양을 지수로 가졌을 때 그때 밑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8이니까 2의 세제곱에 x 해가지고 2의 3x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밑을 2라고 할 수가 있니? 아닌 거야. 그럼 이게 x제곱이 아니라 3x제곱이잖아. 이게 x제곱 모양이 아니잖아.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상수를 쓴 다음에 지수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x가 들어가야 된다고. a의 x제곱이 기본형 모양이라고. 그럼 이거는 8이라는 밑을 가지도록 세팅이 돼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빨리 봐. 보기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저거 8의 x승이랑 2의 x승이 다른데 x가 만약에 저 둘 중에 하나 다른 수는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만약에 내가 방정식처럼 풀어서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3 넣으면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거는 그냥 뭐야? 그냥 교점 한 개만 우연히 맞는 거야. 교점 하나만. 근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란 개념은 뭐겠어? 그래프 전체를 옮겨서 완전히 딱 맞아야 돼. 모든 점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어떤 한 점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만 같아졌으니까 답이 맞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생각해봐. 아까 우리 이런 거 할 때, 여기 A의 X제곱, B X제곱 할 때, 얘가 더 작은 거, 얘가 더 큰 거 했잖아. 쉽게 얘기해서 얘가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고, Y는 8의 X제곱이야. 그래프를 그렸다면, 봐봐. 만약에 X에다 1 대입해봐. 그럼 여기 1제곱이면 얘는 지금 Y좌표가 2인데, 여기 1제곱이면 얘는 Y좌표가 8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예 만날 수가 없다고. 만나는 게 0제곱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오케이? 봐봐. 그래프가 겹쳐진다는 거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서 완전히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에서만 x 이게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만약에 뭐 2제곱을 대입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똑같이 뭐 6제곱 대입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는 6제곱 대입하고 여기는 지금 2제곱 대입하고 그럼 여기 6, 얼마하고 2, 얼마가 같다. 요렇게 보면 y 값이 똑같은 거지 x 이 두 점이 교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봐.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x 좌표와 y 좌표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자 보기 빨리 보세요. 보기 중에서 밑을 뭘로 맞출 수 있는 거? 밑을 뭘로 맞출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로 a의 x제곱이라니까. 밑을 뭘로 맞출 수 있는 거? 8로 맞출 수 있는 거. 밑 자체를 8의 x승 8로 맞출 수 있는 걸 찾으면 그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했을 때 겹쳐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몇 번? 그래, 답이 4번인 거야. 세제곱을 먼저 하면 되니까.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6번까지 또 정리 한번 하고요. 됐죠?